굳이 그거 뭐 너무 참지 말고 째자. 쨌는데 자꾸 재발하고 없어지지 않는 다래끼라면 다래끼가 아니고 특히 나면 계란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래끼 빨리 낫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다래끼가 뭐 겉다래끼냐, 속다래끼냐, 콩다래끼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표현하는 표현이고, 다래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눈꺼풀의 위치에 따라서 눈꺼풀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곳에 고름 내지는 어떤 유가종성 변화, 염증 덩어리가 뭉치거나 염증이 생긴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다래끼라고 이제 한꺼번에 표현을 하면 사실 다래끼의 원인과 증상을 말하기는 참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눈꺼풀이 많이 빨갛고 붓고 많이 커지는, 흔히 말하는 눈이 감길 정도로 붓거나 하는 변화는 마치 발에 봉화지겸이 생긴다던가 어떤 연조직염이 생기듯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피부 밑쪽에 감염이 생겨서 붓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겉다래끼 등으로 표현을 하고요. 겉다래끼 내지는 내부의 다래끼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빨갛고 붓거나 한 것은 심한 것은 아닌데 눈꺼풀 안쪽에 어떤 덩어리가 지속적으로 만져지면서 눈을 약간 불편하게 하는 정도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조금 다르게 보고 콩다래끼라고 합니다. 콩다래끼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특히 우리 마이봄샘이라고 눈물에 기름을 주는 샘들이 마치 여드름처럼 그 앞에 입구가 막히거나 해서 기름들이 계속 분비량이 늘어서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어떤 염증 조직들이 많이 엉겨 붙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뭐 원인을 꼭 감염으로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마이봄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호르몬이라든가 등등등에 의해서 어떤 다인자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원인 자체를 한 가지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래끼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에 안암일 수 있다라는 거는 안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다래끼를 쨌는데 자꾸 재발하고 없어지지 않는 다래끼라면 다래끼가 아니고 눈꺼풀에 있는 어떤 악성 종양성 병변이 아닌지 감별해봐라 라고 교과서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하거나 본다면 콩다래끼 변화와 피지샘암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의 양태는 생각보다 많이 다르게 보여서 다래끼를 반복 재발하는 게 암인 경우가 가능은 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지만 실제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이기도 한데, 다래끼가 있으면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래끼를 째고 제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고 큰 일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인의 경우는 굳이 그거 뭐 너무 참지 말고 째서 빨리 제거를 하자. 왜냐면 그 다래끼 변화가 있는 마이봄샘 자체가 자꾸 부풀게 되면 그 마이봄샘도 망가지지만 그 옆에 있는 조직들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성인의 경우는 빨리 제거를 하자라고 말하는 편인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들, 특히 아주 어린 연령의 아주 아기들이 다래끼가 났고 콩다래끼가 있다면 트라우마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째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조금 더 협조가 되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덜 겪을 수 있다면 째자고 하기도 하고, 아이가 너무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클 것 같으면 급하게 꼭 해결해야 될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하라 이런 표현은 잘 안 드립니다. 겉다래끼의 경우에는 그 개구부가 스스로 터지거나 건드려서 터져 나오면서 아주 물 같은 고름이 나오면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다래끼 변화라면 집에서 째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집에서 스스로 째거나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와서 째자, 특히 겉다래끼라 하더라도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에서 스스로 고름병변을 짜내면 대개 피부 쪽으로 고름 변화가 터져 나오는데 그때 집에서 그냥 자기가 뭐 면봉이나 손 같은 걸 이용해서 터트리면 대개 피부가 깨끗하게 터지지 않고 별 모양 형태, 오히려 피부가 흉해지는 형태로 피부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보기 싫은 흉이 생기지만 병원에서 수술용 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피부선의 방향에 맞춰서 절개를 가하고 고름을 째낸다면 훨씬 더 덜 흉해지고 흉이 혹시 생기더라도 안 보이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에서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교과서적인 원칙입니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고름이 안 생기고 낫는 다래끼라면 약물 치료가 정답인 것이고 고름 병변이 정확하게 있어서 고름 내지는 아까 말한 어떤 염증 덩어리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약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과적으로 절개를 가하고 그 고름 변화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행위 외에 다래끼의 병의 코스를 빠르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보통 따뜻한 찜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찜질을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충분히 한다면 주변 조직에 혈류를 조금 자극을 해서 스스로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염증 반응의 코스를 당기거나 고름 변화들을 조금 스스로 제거할 가능성이 있어서 직접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로는 따뜻한 찜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래끼 나면 계란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래끼가 난다고 계란을 먹지 않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래끼가 났다고 해서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된다 이럴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야 된다 이럴 만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하나요? 기름진 음식을 다래끼가 났을 때 피해야 한다. 또 마찬가지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마이봄샘에서 어떤 기름 분비가 자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피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래끼와 관련해서 조금 조심하실 것이 있다면 급성 다래끼가 있어서 눈꺼풀이 붓거나 빨갛고 아픈 상황에서는 음주 정도는 피하시는 게 옳습니다. 급성 변화가 끝날 때 정도까지는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눈에 실명을 일으킨다든가 이럴 일은 없겠지만 다래끼 코스를 조금 더 지연시키고 다래끼 병이 낫는 과정을 좀 더 길게 가게 할 수 있으니까 한참 아프실 때 며칠 정도는 음주를 자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래끼 빨리 낫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